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어제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집무실과 공군 사령관 사무실에 대해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하루 종일 이란의 미사일이 쏟아지는 가운데 벙커가 부서져 네타냐후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얘기도 돌았습니다. 그 사이 네타냐후는 공중 지휘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점령지 미사일 공격 10단계로 이스라엘 정권의 본거지를 겨냥했습니다. 대규모 미사일 드론을 퍼부어 이스라엘 점령지 깊숙한 곳에 전략적 목표물과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보복 공격이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며 전쟁의 종식 시기와 방법은 이슬람 공화국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군 중앙사령관은 이스라엘 목표물에 대한 보복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점령지에서 미사일 경보 사이렌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시도 때도 없이 경보가 울릴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암살 사건 이후 시작된 진정한 약속 4차 작전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졸파가리는 작전의 10단계에는 이란의 케이바르 미사일을 텔아비브에 있는 범죄정권 본부와 하이파의 군사 보안센터 그리고 알쿠드스 동부의 여러 지역 등을 향해 발사하는 것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침략군 적들이 점령하고 있는 기지에 대한 공격이 확대될 것을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착민들에게 점령지에서 즉시 떠나가고 군사기지, 보안센터, 시온주의 정권 소유 건물에 접근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그는 미 해군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순항 미사일 4발로 공격해 항공모함이 인도양 남동쪽으로 도주하게 만들었다고 시작했습니다. 졸파가리는 또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쿠웨이트에 있는 미국의 알리 알살렘 기지가 가동 불능 상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쿠웨이트에서는 사상 최초로 미 공군 F-15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F-15가 무려 3대나 떨어졌습니다. 조종사 1명은 비상 탈출했지만 나머지 4명은 숨졌습니다. 트럼프도 애국자라면서 명복을 빌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우선 오발이 꼽힙니다. 공항의 쿠웨이트군 방공포대가 F-15를 맞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사일에 맞는 영상도 포착됐습니다. 쿠웨이트 국제공항에는 민간 공항도 함께 있습니다. 면적이 좁다 보니 미 대사관도 지척에 있습니다. 쿠웨이트 주재 미 대사관도 연기와 함께 홀라당 탔습니다. 여기서도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쿠웨이트와 이라크, 이란은 바로 인접했습니다. 오른쪽이 이란의 아바단, 왼쪽이 이라크의 바세라입니다. 따라서 이란 공군의 요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란 외교부장 아바스 아라그치는 미국 F-15 전투기 세대 격추 주장과 관련해 쿠웨이트 정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쿠웨이트 당국이 F-15를 실수로 요격했다고 밝혔다면서 어찌 그런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편 이란의 카탐 알 안비아 공군기지는 이란군이 쿠웨이트 국경 인근에서 미국의 최첨단 F-1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F-15 격추는 지난 27년 만에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F-15 전투기 3대 가운데 2대는 쿠웨이트 방공망의 오발로 떨어진 것이고 한 대는 이란 공군에 의해 떨어진 것입니다. 아라그치는 미 공군 F-15가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쿠웨이트에 왜 있었는지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투기들이 쿠웨이트 요격 체계에 격추되는 그런 웃기는 일이 있느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미 공군기가 왜 이란 주변국을 이용하느냐고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쿠웨이트 영공을 이용하는 일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바레인의 미제 5함대가 이란 미사일에 대파됐습니다.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 당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졌습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파편이 흩어졌고 화염과 검은 연기가 쏟아졌습니다. 바레인 내무부는
공습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아랍 언론은 이란의 공격이 시작됐으며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주 바레인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합동 공격 이후 몇 시간 만에 미군 기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바레인 살만 항에 있는 미 해군 기지를 공격해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이라크 자치지역의 에르빌도 이란 배후 세력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에르빌이 있는 지역은 쿠르드족이 기생하는 미군의 근거지입니다. 이라크에는 친이란 민병대도 많습니다. 에르빌의 미군 기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 20여 개소가 파괴됐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령은 이라크의 자치지역인 쿠르디스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성공적으로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쿠르드족에 얹혀 이라크의 주권을 강탈하고 있다. 졸파가리는 또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최소 560명의 미군 사상자가 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 이스라엘의 테러 공격으로 최소 55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이란이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는 달리 장기적인 분쟁을 감당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글에서 이란은 미국과 달리 장기전에 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 역사를 언급하며 300년 동안 전쟁을 시작해 본 적이 없으며 이란의 용감한 군대는 오로지 방어를 위해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라리자니는 이란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과 6천년 역사의 문명을 맹렬히 수호할 것이라면서 적들이 자신들의 오판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리자니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미국, 이스라엘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이란이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리자니는 트럼프가 허황된 꿈으로 혼란을 야기했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이스라엘 우선주의로 바꿨다고 조롱했습니다. 아울러 미군 병사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의 전쟁은 서방의 지정학적 재앙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의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적으로 봉쇄해 가격을 급등시켰습니다. 유럽의 가스 가격은 1000세제곱미터당 500유로까지 24%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러시아의 승리로 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해협을 우회해 혼란을 틈타 이익을 얻고 있으며 설령 해상 운송이 재개되더라도 보험료가 급등해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러시아의 지정학적 승리라고 즉시 평가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 러시아가 석유 수송에 이 해협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둘째, 가격 상승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러시아, 중국 선박만 통행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공격받고 있으며 테헤란은 협상을 거부하고 미국의 무기고를 고갈시키고 있다. 트럼프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3월까지 작전을 완료하지 못하면 의회 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예산 초과, 손실, 전략 부재 등을 문제 삼으며 공격 논리를 날카롭게 다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을 공개적으로 지원하며 이 분쟁을 워싱턴의 에너지 함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가을 선거 전에 트럼프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외교적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는 UAE,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 등 걸프 국가 정상들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동양학자 드미트리 브릴제는 차르그라드 논평에서 이것은 중립적인 중재가 아니라 교묘한 비공식 외교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푸틴이 전쟁을 대놓고
부추기지는 않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